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최고네. 아무도 안 왔던데. 보러 여기까지 안 왔나 봅니다. 선배들, 정치인들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시고. 안녕하고 왔어. 저는 아이고 예.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모신데. 잘 되세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최고네. 아무도 안 왔던데. 보러 여기까지 안 왔나 봅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시네. 이분 훨씬 좋네. 엄마야, 실제로 보면 너무 잘생겼다. 주변에 소문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화이팅! 화이팅! 텔레비만 봤던 말아. 인물 좋네. 아직까지 싱싱하네. 머리 좀 정말 소문 좀 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고 왔어. 한잔 주세요. 유명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고 와서 한잔 주면은.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가능해 맞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미칩니다, 미치.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하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정치 혼란 없애겠습니다. 아, 진짜 이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상인들 보세요, 손님 누가 붙어 있어 이거. 선배들, 정치인들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시고. 이거 정치만 아니 오랫동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해주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 또 우리도 호응해주고 다 좋아하거든요. 이런 선거 때문에 나지. 이럴 때 인사 고맙하는데 다 되고 나면.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미남이시다. 아, 예, 진짜. 안녕하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오빠야라.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생겼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뭐 20대와 30대에서는 견고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젊은 중도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개혁 보수 세력의 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표 방지 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표심을 정하지 못한 그런 중도 보수 진영의 장년층, 고연령층에서도 이 젊은 세대의 행보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번 대선에서 크게 요동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후보님 다시 만나겠다고 다시 말했는데 만나실 생각은 여전히? 뭐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뭐 원래 매주 한 번씩은 잡담하려고 연락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지만, 김용태 위원장이 자꾸 언론에다 저한테 연락했다 그러던데 제 핸드폰엔 연락 온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착각하고 있나, 그 사이에 제 전화번호를 까먹었나,
뭐 어떻게 된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지지율이 지금 1당 1.1명 제재가 지금 착화되고 있거든요. 안전망으로 이뤄내서 주말에 토론회가 이게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지. 저는 어느 시점에나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탄 선거에서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최종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났던 것처럼 지금 이제 김문수로 이재명 후보의 견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이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보다도 거기서부터 확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김문수 후보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인지 저는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젊은 세대가 확장성을 가지고 지지해 나갈 수 있는 저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그래야 이번 선거 분위기 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젊어서 안 돼 이런 말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74세의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까? 40세의 대안이 74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젊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판가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TV 토론 곧 예정되어 있는데 주제는 전략이나 준비상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에 대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는 정치 지도자가 좀 흰소리를 해도 그래도 사실 대한민국 우상향 했었겠지만은 지금은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 하나하나 할 때마다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가서는 이런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이런 소리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니면은 다른 외부 세력이 불합리한 판단을 하도록 기업에게 뭔가 압박을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부산에 가가지고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기업에 해당하는 HMM이라든지 어제 보니까 SK해운 등의 회사까지 검토하고 있던데 이런 회사들의 본사를 옮기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나중에 가가지고 그게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하라고 발뺌할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협의였습니까? 반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H&M이든 SK해운이든 부산의 본사를 가져가는 것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그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어떻게 강제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할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투자를 주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는 물이 흐르듯이 세제 정책이나 규제를 조정해가지고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아직도 관주도 개발을 하겠다, 관주도 경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통일성 발표하면 청년적 고용을 4년 만에 늘려준다는 이제 대통령 취업만 어렵다 해서 기대적 방안이 실제로 청년 취업률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만 건드리겠다고 하면은 보통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뭐 공공의 일자리 늘리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왕창 늘리겠다고 공약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비효율을 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청년이 어떤 기업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규제 같은 것이 막아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은 청년들이 새 출발을 할 때, 첫 출발을 할 때 거기서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기발표한 정책 중에 든든 출발 자금과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청년 한 사람이 만약에 대학이나 이런 것보다 만약 창업이나 이런 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 자기 개발에 대한 창업을 선택했을 때 대출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없이 대출로
최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의 출발 자금을 가질 수 있는 저리 신용대출 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본인이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은 세대에게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했던 정책들, 그것의 결과가 지금 나온 것처럼 젊은 세대가 결국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때 다 늘려놨으니까 더 늘릴 여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코 그렇게 과도한 당근을 던지는 형태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은 청년의 일자리만 느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 장년층,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고연령층,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일자리라는 걸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아까 H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약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행정부도 완성이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 혹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 물류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해양 안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고요. 수산업에 대한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물류항으로서의 기능은 대한민국에서 으뜸갈지 모르겠으나 다른 지역과의 업무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옳은지는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준석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지금의 국토부를 재편해가지고 저희가 건설교통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수산에 관한 부분, 이것은 1차 산업부로 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쳐가지고 어쩌면 먹거리나 이런 1차 산업과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엮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양수산부를 통폐합할 것이기 때문에 부산 이전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